네, 안녕하세요. 수익만세 플러스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현민이고요. 자, 저희 수익만세 플러스 2시간 아주 알차게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1부보다 2부가 더 알찬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그리고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주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2부도 적풍 전문가님,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릴까 합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볼까요? 네, 바로 이 종목 선택을 할게요. 꼭 부탁드려요. 작년에 CJ ENM 주식을 17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100% 보유하고 계시네요. 본전 생각이 아이고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은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감사하고요. 일진 머트리얼즈 5만 3천 원에 30%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향후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CJ ENM 바로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자, 보니까 주가가 지금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11만 4천 원이에요. 근데 매수 단가 좀 차이가 좀 있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다는 거겠죠.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CJ ENM의 주가가 작년에 1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2018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거의 뭐 2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30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에 그 매수로 들어갔었던 가격대 17, 18만 원대 구간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대형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여전히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 대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나눠 사셔야 되고 바닥이 나온 것 같아도 바닥이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또 회복되는 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들도 최근에 끝났었잖아요. 또 그런 거에 투자 들어가는 회사들이고 요즘에 안 그래도 그 엔터 기업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최근에 또 어떤 걸그룹이라든지 가수들 컴백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한중 관계도 약간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한류라든지 그런 부분 살아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컨텐츠 기업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J ENM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쉬운 거는 더 추가로 못 사신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래로 산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매수하신 가격대 17, 1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20만 원 혹은 22만 원 주 구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그냥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저는 가져가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릴게요. 네, 보유 전략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였네요. 이 종목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이 5만 3천 원 라인대 지금 왔다가 이제 최근에 좀 코로나 파동을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온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한 15%에서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엄청 큰 상태는 아니지만
본전 오셨다가 밀렸다는 게 좀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친환경차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규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에 따라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는 계속 이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에서 거의 60조 이상 투자가 들어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고 한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매수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합니다라고 말을 못 드리지만 좀 일단 매수가까지는 돌파하는 걸로 지켜보고요. 손절가는 42,61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요, 지금 기억도 없거든요. 매수한 지가 한 2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파매신을 7만 원에 한 15% 갖고 있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추가 매수라도 하면 네. 그 매수가까지 가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매매 전략 궁금하신 것 네네. 같으신데요. 네, 네네.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과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해주세요. 네, 바로 마르스 전문가님 선택을 네. 도와주셨는데요. 예, 바로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식사하셨어요?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직 이거 보고 하려고요. 아, 그러시려면 어머니 식사 빨리 챙겨 드시고요. 네네. 어머니 그 매수가가 7만 원이세요, 그죠? 네네. 혹시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15% 돼요. 15%요. 예. 혹시 파맵신을 혹시 매수할 때가 2019년도였나요? 네네. 네. 아유, 그러셨구나. 그때 한참 이렇게 올릭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갈 때 제가 매수를 해갖고요. 그러니까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수익이었는데 못 파신 거죠? 수익이 네네 조금 났었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어머니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혹시 파맵씨는 그 본인의 판단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좋다, 괜찮다 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 제가요, 그거 수익을 내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 수익을 좀 크게 내셨는데 또 들어가신 네네. 거예요? 네네. 네, 어머니 좀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어머니 파맵신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대충 아시죠? 네네. 실제 이중항체 항암제를 만들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 뭐 제약바이오 학회가 있을 때마다 참가했던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술력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뛰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네네. AACR. 그러니까 1월부터 한 4, 5월까지 뛰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 파맵신 차트를 보시더라도 급등세가 AACR 이전,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 뛰고 그 다음부터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이번 AACR은 4월, 5월에 이 개최된 게 아니라 6월로 밀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주가가 그러면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원래는 4월이지만 6월까지 6월이요. 충분히 네네. 상승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때 수혜를 받았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AACR이 6월 미국 암학회가 6월에 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 AACR이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이 돼요. 예. 그럼 궁금한 게 어머니 그 AACR 진행되고도 들고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파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되겠네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머님이 중장기 정말 1년 정도 보겠다. 나는 한 진짜 7, 8개월 보겠다 하시면은 더 들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나는 한두 달 안에 끝장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예. 그럼 어머니 일단은 생각은 단기예요, 중장기예요? 전 중기로 가도 손실만 안 나면 괜찮은데. 중장기로. 근데 이제 네. 사실상 본전까지 온다라는 보장은 네네. 없지만 충분히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워낙에 이제 이번 타격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중장기로 본다면 손절가는 35,000원 라인대 일단 네. 잡아두시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5만 한 6천 원 라인대까지 보고
네. 네, 그다음 돌파 나오면 그때 이제 7만 원까지 보는 걸로 할 텐데요. 네네. 충분히 파맵시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되면은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네.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그러면 손절선을 35,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그러면 매도를 하고 추가 매수는 아닌 거죠? 추가 매수는 어느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예. 또 빠르게 갈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굳이 이제 이미 오래된 것들을 비중을 더 태우기보다는 빨리빨리 뭐 당일 뭐 상한가나 뭐 2, 3일 만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빨리 수익 보면 좋으니까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네네. 혹시 그런 종목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아이, 제가 그래요? 전문가님, 네네. 그 어머니 방송에- 방송 오늘 네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네네.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전문가님, 55,000원 보시는 건 기간이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기간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래도 두세 달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럼 네네. 좀 길게 보시고 가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저는요, 바로 이 종목 바로 선택을 할게요. 적풍 전문가님, 편안한 리딩, 안전한 매매, 항상 노력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YIK 매수가는 3,600원의 비중 10%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산 밥캣이고요. 매수가는 32,200원의 비중 30%라고 하셨습니다. 자, YIK, 두산 밥캣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YIK였죠. 적풍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YIK 하면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된 장비주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내용은 좋은 회사지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사실 많이 못 갔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반도체주가 한 2, 3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무리 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에 투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앞으로 또 차기적 계속해서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역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부분은 있지만 이미 한 뭐 3월 정도의 급락은 복구를 좀 해놨고, 이제 연초에 초반에 올 초에 좀 많이 좋았잖아요. 올 초에 주가가 5,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판결이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지나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진짜 위험한 거는 한 6,000원이나 7,000원대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복구가 되더라도 힘들 수 있지만 5,000원 아래쪽에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봐요. 이번에 실적을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그런 뭐 반도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의 적자가 나온 그런 상태인데, 올해 1분기 흑자가 나왔고 2, 3분기도 저는 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비대면 쪽도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요즘에 안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저평가 반도체주를 제가 한번 통으로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주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런 종목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밤 10시 공개 방송을 할 텐데, 거기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다룰 생각이니까 그 방송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YAK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대로 더 사실 필요도 없이 그대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 무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이 종목 두산 밥캣이었습니다. 이 종목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대략 32,200원이면은 이제 최근 급등할 때, 최근 매수하실 때 좀 올라갈 때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두산 밥캣이 이번 두산 밥캣의 뭐 건설기계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산이 전체적인 매각이 진행됩니다. 두산 중공업을 제외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베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등등등 두산 타워까지 모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매각 이슈를 가지고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전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게 긍정적으로 매각되는 게 아니죠. 부정적으로 매각되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만 한 25,3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상단에 한 3만 원 라인 때까지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덱스터. 네, 덱스터시고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6,3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20%고요. 네, 덱스터 6,3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자,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과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우리 적품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적풍 네. 전문가님 빠르게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네네. 덱스터. 네. 자, 이거 언제쯤 사시는 종목인가요? 아유, 한 보름 전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얼마 전에 사셨군요. 예. 그때 좀 너무 고가에서 들어가서요. 좀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좀 오르지도 않고 또 내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네. 한번 볼게요. 네네네. 또 덱스터라는 종목이 이제 얘네가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효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래는 주가가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라 한 10,000원대는 가 있어야 정상의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화 산업이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었고 또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들 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영화관 같은 경우 영화관이 많이 개봉을 하고 사람들이 관객으로 가고 그래야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하겠지만 지금은 영화가 다 미뤄졌잖아요. 네네. 올 초에 개봉 영화 다 미뤄졌고 예. 개봉한 영화 다 뭐 온라인 개봉한다든지 대부분 흥행 실패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영화 관련주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덱스터를 이제 사셨다고 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올라간 업종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평가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덱스터를 투자하는 시기가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간이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왜냐면 어떤 업종을 볼 때도 이미 막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가는 거 따라 들어가 봤자 수익이 뭐 나면 좋겠지만 못 팔게 되면 장기간 또 물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오히려 지금 막 영화도 개봉 막 시작하고 있고 영화관 최근에 다시 재개봉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저는 적기에 잘 샀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빠졌지만.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제가 한번 보고서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네네네.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종목 분석하면서 CJ ENM이라는 종목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 회사는 이 회사랑 똑같아요. 같은 시기에 빠지고 있고 같은 시기에 내려온 상태예요. 다 네. 미디어 컨텐츠 쪽이니까. 그래서 네. 덱스터는 지금 6,300원대 들어가셨으면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셨고 최근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없고 근데 슬슬 밀린다는 거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중에 이제 무서운 사람들,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매도를 한 거고 실제 어떤 큰 물량이나 그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만약에 들고 계시다가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시면은 6,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파셔도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상태는 딱히 뭐 추가 매수를 담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회복될 때까지 좀만 기다리시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보는 목표가가 있는데 저는 일단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10,000원대는 또 매물도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연말까지 보신다면 8,000원, 9,000원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러시면은 6,000원 돌파 시에 매도하면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길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 기업의 그 재무 제표는 좀 어떻습니까? 요 회사는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아니에요. 상장된 지 네.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네. 작년 실적은 좀 적자가 나온 상태이고요. 올해 실적은 다행히도 1분기는 잘 나왔어요. 1분기는 흑자가 나온 상태고 다음 분기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1분기 때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났다는 거는 2분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워낙에 적자가 나와서 올해는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네. 실적이 좀 덜 나와도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바닥이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실적보다는 좀 재료적인 측면으로 가는 종목이라서 실적은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예, 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또 보시고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려 볼게요. 파워넷이었습니다. 5,15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이랑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주말에도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이 종목을 도와드려 볼게요. 전파 기지국이고요. 5,300원에 30%. 네, 이 두 종목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이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자, 이제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이게 저도 기억하는 게 상장 초기에는 엄청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이 피해도 봤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주가가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통신 장비주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이슈 나올 때마다 거래 한번 팍 나오고 또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또 이런 패턴들을 보여가지고 여기 이제 11일 날이죠. 목요일 날 거래량이 좀 다소 나왔었어요. 그날 9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고 금요일에 또 거래량이 완전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뜨문뜨문 한 번씩 이렇게 소문 날 때마다 한번 올라오고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래하기가 조금 피곤하죠. 평소에 하도 안 가다가 지겨워서 팔면 급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를 보면은 이번에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락만 안 나왔으면 주가가 이제 5,000원 밑으로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은 저는 일단 나쁘진 않다고 봐요. 중간에 이제 갔다 빠지긴 했지만 현재 구간은 뭐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들고 가실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건 6,000원대 위에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주가 보시면은 지금 요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무역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머물렀던 구간대여가지고 6,000원까지 한번 올 수 있다 생각하고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장기 관점으로는 6,000원 보시고요. 단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짧게 단타 들어가는데 물렸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다음 주 3일만 보세요. 월, 화, 수까지만 보시고 수요일 안에 주가 5,000원 회복된다. 그럼 본전까지 가져가시고 3일 기다렸는데도 5,000원까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손절 의견 자르고 시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전파기지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스마트폰 5G도 이제 지하철에서 쓸 수 있고 좀 그랬던 게 다 뭐 전파기지국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5G가 이제는 이 개발되는 단계가 아니죠.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5G를 쓸 수 있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5G를 자국 내에서 쓸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가. 그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5G는 계속해서 성장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전파기지국이 여기서 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전고점 돌파는 조금 두렵지 않나. 이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고점 돌파 힘드니까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고 좀 바닥에서 더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높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고점 라인대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안 올라오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눌렸을 때 좀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담아가면은 더 큰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하나 더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직 못 먹었어요. 왜 아직 못 일단 드셨어요? 끝난 다음에 먹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동 스틸이고요. 네, 대동 스틸이시고요. 네, 6,100원에 네.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과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어머니 종목이 대동 스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혹시 6,100원에서 하셨는데 혹시 왜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송 보고 따라 샀습니다. 이 누군가가 줬는데 따라 샀다가 손실 중이시다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한 10%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대동 스틸이 최근에 조금 스틸 관련주, 이게 철강 관련주도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혹시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살짝 좀 쉽게 알려드리면은 최근에 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좀 가동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그러면은 자동차 공장도 잘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나 싶었는데 뭐 다시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공장들이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자동차 이 생산에 따른 이 철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보시면은 단기 급등세에 거래량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거에 비해서 최근에 화인베스트리라든가 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덜했다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동 스틸 같은 경우 어머니 혹시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중장기로 볼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익만 있다면 중장기에도 괜찮고요. 수익만 난다면은 뭐든 상관없다. 네, 에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네.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본전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어머니. 그죠?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대동 스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윙 한 2주 조금 넘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6월의 실적, 사실상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3분기 넘어가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보지 마시고, 손절가는 네. 어머니 5,000원 잡는 걸로 할게 아시겠죠? 네? 5,000원. 손절가요? 예? 얼마? 5,000원 손절가. 손절가 5,000원. 네, 5,000원 잡고, 네. 목표가는 일단 본전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은데, 네. 어머니 손절가나 목표가 도달하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싶은데 네. 연결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오시면은 특별하게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대동 스틸처럼 찍은 다음에 조금 밀리면은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방송 끝까지 계속 시청하세요. 예, 그래야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3시 오늘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봤고요. 자,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불멸의 예쁜 소녀 현민님, 네, 자주 와주시는 애청자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코스맥스고요. 코스맥스 MBT고요. 6,360원에 10%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위에 있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샘표 식품이고요. 매수가는 52,2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네, 코스맥스 MBT는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도와드릴게요. 전문가 도와주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맥스 BTI, MBT까지 이제 계열사들이 다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MBT라는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쪽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던 푸드나 뭐 이런 거랑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푸드나무도 올해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넘어섰죠, 벌써. 그리고 뭐 뉴트리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미 신고가예요. 근데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아직 코로나 이전까지 가지도 못했고 작년에 워낙에 눌렸던 부분들이 커가지고 이 위쪽에 물린 이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물대로 작용해서 지금 빠르게 가긴 좀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수 단가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장기적인 목표가를 보신다면 저는 뭐 10,000원 이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신다면 저는 10,000원 이상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짧게 거래하실 거라면은 한 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일부에 드렸던 종목도 비대면 관련 테마고 코로나 관련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관련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좀 강하게 갈 만한 종목들 내일 10시 공개 방송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쪽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샘표식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간장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장이 뭐냐 한다면 대두로 만들어요. 예,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콩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미중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 대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협박을 했죠. 내가 거기 대두 수입 안 하겠다. 그럼 대두 수입을 안 하면은 미국의 대두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이에요.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두 가격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대두로 수입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주가가 조금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어요. 대략 한 80%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단기 반등이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나이 때는 37,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까지 보시면서 천천히 좀 미중무역 전쟁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가올 시장 어떤 종목과 또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알찬 미니 강의 시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상 지금 와이셔츠도 벗어 던지고 방송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 계좌도 뜨겁고 활활 불타오를 수 있게 오늘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시장 좀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9월까지는 공매도 금지니까 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지만 갑자기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이 나오고 강하게 뛴다면 상한가 이상까지도 뛸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거죠. 제2의 코로나 사태 위기 속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코로나가 이번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 사실상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한다면 거의 100년 만에 생긴 사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태가 좀 정식되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집중하시면은 바로 이게 가장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 2주 전에 이 방송,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 나와서 제가 종목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드렸냐면은 제가 KCT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종목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죠.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빠지고 있던 상태라서. 그래서 5월 30일이죠. 6월 초 이때쯤 해가지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었던 종목인데 KCT가 제가 공개를 해드린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은 적지 않게 충분히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눌림목이 나올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때 무슨 반등이냐, 올라가겠느냐. 근데 실제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 45%, 네, 많게는 한 50%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차례 뭐 급등, 눌림목 나온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의 뭐 급등세가 연속으로 2번 이상, 그래서 50% 이상 나와줬는데 충분히 이만큼 올라갈 종목은 아직 시장에 널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장이다.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는 못 잡았어요. 이거는 나는 마르스가 얘기했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하신다면 오늘 그 아쉬움 다 날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코로나19 제2의 파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도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 이태원에서 이제 그 사태가 벌어졌죠. 실제 이태원 게이바에서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가 여기저기 번지면서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말 통신사까지 털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만 명씩 이미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고 총 얼마? 200만 명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뭐다? 지금 하루 확진자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대략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50만 명이 증가하는데 11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얼마? 하루에 5만 명씩은 매일 실제 확진이 늘었다는 거죠. 어느 날은 7만 명, 어느 날은 6만 명 하다 보니까 11일 동안 거의 50만 명에 달성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엄청난 폭증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코로나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히 미국의 확진자가 2만 명이 늘면 늘수록 실업률도 늘 거고요.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정말 소상공인들도 파산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실제로 트럼프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당선 확률이 얼마? 15%다. 그럼 실제 이 상대편 당선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85%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 2020년 미국 대선에 당선될 확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측 당선율 얼마? 15%.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지지율은 말도 안 되게 꺾이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일하러 가세요. 코로나 감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200만 명이 됐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실업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지율이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지금 15%까지밖에 안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크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뭐 하겠습니까? 탓을 항상 돌린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내 잘못이 아니다. 남의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냐? 바로 중국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면서 중국한테 이 실제 계속 규제를 넣으면서 미국의 지지율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 이런 공격들이죠. 첫 번째, 위구르 인권법이에요. 실제 중국 위에 위구르 지역이 있는데 그 위구르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인권을 사실상 탄압하고 있다. 중국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미국이 위구르 인권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홍콩도 우리가
특별 지위, 그러니까 홍콩만 주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박탈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핵무기 통제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라라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국은 사실 중국을 계속 말도 안 되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가 너네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너네 때문에 책임져라. 책임지지 않으면 규제를 넣겠다 하면서 계속 중국으로 탓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중국은 가만히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CBDC다. 이 CBDC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전자화폐, 실제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는 모든 것으로 이제는 이 모바일 결제 또는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뉴딜이 대한민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디지털 결제를 우리가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디지털 안에서는 디지털 돈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아니면 내 카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중심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중국에서 만들자. 이미 17조 가량은 발행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17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몇백 조가 될지 모르는 CBDC를 발행 예정이라는 건데 그거를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네 나라에서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이번에 밝혔다라는 거죠. 전자화폐 만들자. 왜? 달러를 부셔버리기 전에. 우리 달러 중심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는 지금 미국이 자꾸 나 때리는데 우리 달러 부셔버리고 우리 전자화폐로 가자. CBDC로 가자. 중국이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미중 무역 전쟁이 껴있고요. 여기에는 뭐 디지털 뉴딜이라는 디지털 시대라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이슈까지 껴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디지털 화폐 이슈 두 가지가 엮이면서 주가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 아까 말씀드린 KCT입니다. KCT가 45%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저점에서 본다면은 거의 100%가량 급등이 나온 게 KCT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전자화폐 이슈가 끼면서 왜? 달러를 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카데미 대상을 받으면서 바른손 ENA가 2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달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번 CBDC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 이 200%를 넘어서는 지금 이미 KCT가 100% 올라갔지만 그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국에서 이 CBDC 전자화폐를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가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언제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CBDC 아까 중국에서 달러를 부시자라고 하면서 만든 이거를 연구를 박차를 가하겠다.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결제가 폭증을 하고 그거를 이걸로 쓰자는 거고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아까 17조 규모라 했지만 한국까지 끼인다면은 몇십조, 몇백조, 몇천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이슈가 같이 엮였구나. 그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화폐를 가지고 주고받는 거, 화폐를 가지고 디지털 결제하는 거 알겠습니다. 실제 뭐 껴있다고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결제가 느니까 디지털 화폐를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 꼈죠? 미중 무역 전쟁 이슈 꼈죠? 거기에 실제 대한민국 디지털 화폐, 디지털 뉴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이슈까지 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이슈가 꼈네요.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슈가 없을까요? 이슈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화폐를 쓰려면 인증을 해야 돼요. 그냥 막 결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보안, 최고의 인증이 진행이 돼야 하면 우리는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인증이 뭐가 없어졌냐? 21년 만입니다. 대략 이 공인인증서의 독점 권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만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 공인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당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쓰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뭐다? 새로운 인증으로
새로운 패스제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서 사설 인증,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이외에 뭐 실제로 각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인증제, 아니면 생체 인식,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작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까지 같이 엮인 종목이 중요하다. 아까 이게 첫 번째가 뭐다? 코로나다. 코로나 이슈 엮여 있으면서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 더불어서 디지털 뉴딜,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이슈, 더불어서 이제는 뭐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까지 이 네 가지 이슈가 이제는 한 번에 지금 뭉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미 종목이 이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만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 전국 정보 인증입니다. 저점 대비 상한가 한번 나와주고요. 주가 상승, 급등 나와주면서 140%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하나의 이슈로 공인인증서 폐지 한 개라는 이슈만으로 140% 이상 급등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슈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겹쳐졌을 때는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코로나 이슈 한 개만으로도 급등이 나와주고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디지털 뉴딜 한 개만으로, 미중 무역 전쟁 한 개만으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네 개가 합쳐진다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오늘 미중 무역 전쟁, 화폐 전쟁에 대한 수혜와 더불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2의 코로나 사태죠. 이제는 뭐다? 코로나 진단키트 치료제가 아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비대면 사업, 디지털 뉴딜, 디지털 사업, 디지털 결제, 이게 지금 제2의 코로나의 맹점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수혜, 이 두 가지 이슈 더불어서 전자서명법, 정부 정책까지 공인인증서 폐지됐죠. 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담고 있는 이 한 개 이슈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우상세 나오죠. 제가 최근에 드린 KCT 같은 경우에도 화폐 전쟁 이슈 한 개만으로 주가가 50% 이상, 저점 대비해서는 100%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거의 뭐 진단키트 치료제들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법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후속주 3개를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디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입니다. 제2코로나 사태 독점 수혜주. 대형 이슈가 복합으로 뚫린 3개 이슈가 모두 집중되어 있는 이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을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KCT 50%, 한국정보인 중 100%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이 궁금하다면 오늘 오후 3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을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이 나올 거고요. 살짝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텐데요. 그 버튼을 통해서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또 정책 이슈 등 하나의 이슈가 아닌 호재가 겹치면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강의 정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강의 내용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창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저희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큰 수익이 기대되는 그 종목 만나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점심 식사 그리고 주말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